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거기 기초문서 300 몇 페이지죠? 344페이지. 자, 우리 뭐 지난주에 숙제 좀 해가지고 왔어요. 숙제가 뭔지도 모르죠. 자, 지난주에 뭐 우리가 나간 게 뭐예요? 자, 물건의 특질 요거 반드시 번달 안겨고 가야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물건의 종류 요거. 자,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등기부. 사실 이게 다예요. 우리 등기부가 관련돼서. 뭐 어제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뭐예요? 우리 등기법 만점 맞은 사람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물건의 특질과 물건의 종류, 등기부 요 양식 구조 정확하게 안겨놔야 돼요. 물건의 특질을 뭐 숙제해 왔나 봅시다. 자, 물건의 특징은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자,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눠져요. 하나는 뭐예요? 절대성. 이걸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배타성. 자, 그러면 절대성은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절하면 뭐예요? 절감 숙령 찾아요? 우물 찾아요? 우물 찾아요. 우물. 절우물.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절대성 그러면 우선적 혈액이 있다. 우선적 혈액.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건.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적 청구권은 요거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특히 민법에서.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반환, 그 다음에 제거, 그 다음에 예방. 빨리 외워두세요. 반환은 뭐가 필수예요? 점유가 필수다. 그래서 점유. 자, 점유를 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올해도 역시 민법 2.5점짜리 내년에도 올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고 가능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적 청구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반환 청구는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다. 이렇게 빨리 외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법원은 뭐 하는 게 좋아 일단 암기가 일단 돼야 돼요. 암기. 그러면 자꾸 우리 형님 누님들은 뭐 이해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암기하고 이해가는 게 가장 좋은 컨셉입니다. 나중에 뭐 이해만 하면 뭐예요? 나중에 막판에 몰려서 이게 안 되는데 암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암기해 두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면 절대성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우선적 혈액과 뭐가 있다? 물건적 청구권. 요걸 빨리 외워두시고 자, 배타성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공시, 시죠. 공시의 원칙. 시자가 무슨 시자예요? 보일 시자예요. 그럼 부동산은 뭘로써? 등기.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사는 뭐예요? 인도. 그래서 여기에서 법을 붙여보니까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연결이 돼요.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물건법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일물 일건주의. 다 암기해가지고 왔네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일물 일건주의. 이게 뭐예요? 원칙. A가 두 개 이제 꼭 우리가 기억해둘 거. 특히 무슨 물건? 영유물건. 그 다음에 뭐예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이죠. 그러면 일물일건주의 원칙으로서 영유물건과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주의 뭐다? 예외. 그러면 집합건물은 요거는 이제 또 매년 출제되고 있죠. 집합건물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부분. 아주 좋아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구, 얼구. 각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요거 외우는 거. 그래서 절대성과 무선성이다. 배타성. 요거 물건의 특질 완전히 까먹지 않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물건의 종류죠.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8종류. 크게 뭐가 나눠져요? 점유권하고 본권. 이렇게 점유권하고 본권은 자기가 꼭 하나 예를 하나 들어놔요. 도인이에요.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어요. 제가 요거 들었어요. 뭐예요?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근본이 다르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본권은 다시 이제 소유권, 그 다음 뭐가 있죠? 제한물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소유권은 뭡니까?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이란 요걸 이루는 거죠.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면서 본권이면서 물권. 여기에 착착착착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 1등이다. 그래서 각구에 기록돼요, 얼구에 기록돼요. 각구는 그래서 완전 물권, 즉 소유권이 기록되죠. 완전 물권이다. 자, 용하면 무슨 물건이에요? 영익물건. 그래서 영익물건이 탄생하죠. 영익물건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되죠. 전세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권은 거의 토지에 걸리죠. 지역권은 뭘까요? 지역권은 앞으로 여기 뭘까요? 역하면 우리 영어로 한다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앞으로 서비스 이렇게 하면 기억해요. 서비스를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뭐죠? 편익이라고 그래. 편익을 받는 토지. 받는 토지가 뭘까요? 편익을 받는 토지. 나중에 요역지라고 보여요. 편익을 주는 토지가 뭐예요? 성역지라고 보여요. 그러면 지역권은 여기에서 탄생하죠. 길이 없다. 길이 없으면 뭐예요? 맹지에서 무슨 건이 탄생한다? 지역권. 길 하나 내두세요. 이게 바로 지역권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있고요. 자, 요 처분 가치를 따져주는 게 이제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 자, 여기에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에서. 그러면 질권은 왜 시험 범위가 아닐까요? 자, 부동산이 없어요. 동산과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담보와 뭐예요? 담보와 경매가 만났다. 뭐예요? 임의 경매. 그러면 경매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가 바로 우선 임의 경매가 돼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유치는 뭐가 필수? 점유가 필수. 자, 점유를 상실하면 뭘 또 상실한다? 유치권을 상실해요. 근데 요 유치권의 경매와 저당권의 경매가 차이가 나타나요. 그럼 오늘 하나 더 하죠. 유치권은 뭐예요? 요거는 한가 경매라고 그래요. 자, 물건이 얼마나 가는지 한가 경매고, 요거는 한가 경매. 요거 저당권은 무슨 경매일까요? 이거는 우선 경매가 됩니다. 나중에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한가 경매, 저당권은 뭐예요? 우선 경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지상지역 전세권은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래서 불안전 물건. 담보 물건은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 불안전 물건이죠. 그러면 영익물건은 소유권 측면에서 뭘 제한하고 있다?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물건? 제한물건.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제한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렇게 이제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받고 들어가야 돼요. 물건의 종류 그럼 몇 종류? 8종류. 크게는 뭐예요? 자, 점유권, 본권. 자, 소유권과 제한물건. 제한물건은 영유물건과 담보물건. 영유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니까 요걸 요번 달 코스에 확인해 놓고 자꾸 우리 강사분들은 뭐예요? 지금 초짜니까 뭐예요? 처음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한다고. 읽어봐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다음번에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할 것은 오늘 그냥 단도식 마무리 줘놓고 하라는 거. 그러면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다.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았어요. 자, 일물일권주의 어디 있어요? 배타성이 있죠. 공시원칙, 배타성, 우선적 효력, 절대성, 물권적 청구권, 절대성, 물권적 청구권, 절대성. 그거 속시 말하고요. 그러면 물건의 특질하고 물건의 종류가 잡히면 민법에 물권법에 전체 틀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질 숙제 다 해왔네요. 물건의 종류. 자, 우리가 숙제해왔고 여기 뭐가 있어요? 등기부. 자,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면 토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부분, 건물로 표제부, 가구, 얼구. 자, 그러면 표제부, 그러면 목차가 생각이 나야 돼. 표제부, 권리 사실이 사실. 그럼 표제부는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좋아요. 자, 가구는 무슨 건이죠? 소유권, 가구, 그러면 소유권, 갑, 순위. 그럼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얼굴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죠. 그러면 목차는 똑같아요. 얼순위, 순위 번호. 그 다음에 정확히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요거는 이해도 이해지만 등기부의 양식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가구하고 다툼이 벌어졌다. 가구 같은 거에 다른 거에 같은 구죠. 그러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같은 구 나와요.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래서 순위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얼구하고 다툼이 벌어졌다.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러면 만약에 가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거에 다른 거.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되게 될 거예요.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활용만. 그래서 이제 토지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건물은 다시 이제 일반 건물하고 뭐예요? 집합 건물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일반 건물은 몇 부분으로? 표제부, 가구, 얼구. 자, 집합 건물은 네 부분. 그래서 표제부가 두 부분이죠.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 네 부분. 이게 머릿속에 딱 윤곽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외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 자, 그렇죠.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 뭐예요? 법정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항상 우리 법학에서는 법정이라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정 지상권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갑토지예요. 갑토지.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토지 등기부로 가겠죠. 갑토지 등기부.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거는 건물 등기부로 가겠죠. 그러면 요거는 건물 등기부, 요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통점은 등기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앞으로 봐봐요. 등기되고 등록된 거 뭐의 대상이 될까요? 나중에. 자, 여기 봐봐요. 내일 눈이 온다는데 혹시 눈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미건조합니다. 자, 눈이 오면 뭐예요? 그때 그 사람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자, 그러면 이제 등기되고 등록된 것은 뭐예요? 원칙상. 읽어봐요.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저당권의 대상. 자,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동차는 등록이 되죠. 그럼 읽어봐요. 저당권의 대상이다. 맞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말죽거리가 뭐예요? 말죽거리. 지명이에요. 어디를 나타내요? 자, 양재역을 나타내죠. 양재역. 그러면 말죽거리 줄임말은 뭘까요? 생각 안 해봤죠? 자, 말 탄 채로 팥죽을 먹은 거리. 이게 바로 말죽거리가 돼요. 읽어봐요. 죽거리.
말죽거리 이렇게 됩니다. 자, 병자호란때 인제가 피난을 갈 때 뭐예요? 저쪽 양재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체면에 시장을 하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신하가 와서 시장하시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드시죠. 그랬는데 왕체면에 내려올 수는 없고 말탄채로 팥죽을 먹었다 해서 읽어봐요. 말죽거리라는 게 이렇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재역 5번인가요? 5번 출구에 가면 이 말죽거리에 대한 비석이 하나 딱 있어요. 그냥 여기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자. 자, 그러면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눈 크게 떠보니까 뭐가 보여요? 한번 읽어볼래요? 명, 인, 방법. 이게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방법, 이게 명인 방법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명인 방법 그러면서 명인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자,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 살았을 때 어때요? 자, 우리 산소가 있죠, 산소. 산소가 뭐예요? 우리 고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써놨어요? 맷동이라고 그럽니다. 맷동. 왜 맷동이라고 그래요? 여기 산자고, 그 이제 뭐예요? 산에 이렇게 이제 있다서 해서 맷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배워서 산소를 우리 고향에서는 맷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놀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요 산소가 뭐예요? 놀이터입니다. 근데 놀이터 가기 전에 꼭 뭐예요? 두 가지 지참물을 하나 가져가야 돼요. 하나는 뭘까요? 비료푸대. 왜 그럴까요? 잔디밭이니까 그거 타고 신나게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산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기 산소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 꼭 뭐가 하나 걸리적거려요. 이렇게 하나 가는데 이렇게 철사줄로 딱 거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냥 급하게 넘어가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 앞에 뭐라고 써놨냐? 출입금지. 자, 소유자 누구누구. 그러면 이렇게 묶어놨죠. 이게 일종의 뭐예요? 읽어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게 일종의 명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이 되겠죠. 임목. 그러면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은 어때요?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가 없죠. 봐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에 한 임목. 등기 없죠. 등기가 없다라는 것은 읽어봐요.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인 방법이란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어때? X.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명인 방법이란 임목은 그래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명인 방법도 일종의 무슨 기능은 가지고 있다. 읽어봐요. 공시 기능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제 하나를 관해서 문제 하나 응용해 봐봐요. 자, 임목 등기죠.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봐봐, 임목 등기잖아. 이건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이고 임목 등기입니다. 그러면 임목 등기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읽어봐요. 저당권의 대상도 되고 소유권의 대상도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여기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어때요? X.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한해서 원칙상 뭐의 대상이 된다?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갖다 붙여보죠, 이제. 요건 이제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로 가네요. 요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로 가죠. 공통점은 등기죠. 그럼 각각의 뭘 형성할 수 있죠? 저당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갑이 돈이 없어서 어라테 이렇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을 설정했죠. 자, 어느 날 갑이 돈이 없어서 을이 갑한테 돈을 변제를 못해요. 그러면 을은 뭐가 들어오죠? 경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 을이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됐어요? 을이 됐죠. 그러면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어른 가보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어른이 가밭에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0층짜리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법률 규정에 특별히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을 누구한테? 가밭에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항상 외울 때 눈 뜨고 외워봐요. 눈 뜨고. 눈 뜨고 외워야 돼요. 자, 법정 지상권의 첫 번째 요건 한번 불러볼까요? 토지에 읽어봐요. 건물이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토지든 읽어봐요. 건물도 누구 거? 각각, 토지도 각각.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자, 세 번째는 토지든 건물이든 읽어봐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일까요? 또 까먹었다. 임의경매잖아. 임의경매. 그러면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것. 읽어봐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도 우리 등기법도 민법에서는 뭐 맨날 출제되는 거야. 법정지상권은. 요거는 별표 5개라는 겁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이걸 따로 눈 뜨고 따로 뭐 눈 딱 감고 외우지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눈 감고 외워요. 눈 감고 외우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눈 뜨고 외워요. 그럼 다 외웠네. 법정지상권의 첫 번째 요건 읽어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읽어봐요. 동일 소유자여야 돼.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럼 네 번째,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것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 지상권 올해 이제 민법에서 법정 지상권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네 개가 머릿속에 딱 올라서 갖다 대비를 붙여야 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5개 지문을 갖다 붙이려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잽싸게 빨리 하려면 요딱 뭐예요? 4가지 요건을 써놓고 요 요건을 만약에 여기는 합치됐는데 합치되지 않았다. 그럼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매도나돼 있다. 이하나. 그래서 복잡한 무슨 문제? 법정 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일반 건물은 몇 부분? 3부분. 집합 건물은 4부분. 뭐 뻔히 나오는 거 알면서도 틀린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 그러면 집합 건물은 늘 또 우리가 출제되게 되고요. 자, 우리가 하나 더 했었죠. 하나 더 숙제를 하나 해준 게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분류. 몇 개? 6개로 분류되죠. 이제 저는 6개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대상, 기능, 내용,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효력, 그 다음에 개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대상, 그러면 두 종류가 있죠. 토지와 건물.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표제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은 권리. 그래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나왔는지 보죠. 기입등기. 기입등기 요건은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무슨 등기? 기입등기.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마무리한 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었죠.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반드시 전부 일부죠. 전부 또는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그죠. 자,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가 무슨 등기가 있다? 부기등기. 그래서 크게 우리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진다. 자, 1 무슨 등기? 자, 1 주등기 1-1 부기등기 1-1에 다시 1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2 무슨 등기 주등기 2-1 부기등기. 그러면 1하고 2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하고 1이 이기죠. 그러면 1하고 1-1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이 당연히 이기죠. 1-1하고 2-1이 싸우면 1-1. 그러면 1과 관련돼서 자, 요좀 1-1과 1-1의 -1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1.
그렇죠. 다시 이익이죠. 이게 당연히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리로서 주등기와 무슨 등기, 부계등기. 자, 효력과 호력에 따른 물리로서 뭐가 있죠? 자, 전국 등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가 있죠.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가등기.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됐었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숙제 하나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보면 신청. 그렇죠. 당사자 신청이야. 신청. 자, 관공서 척탁. 그렇죠. 척탁. 그 다음에 등기관 그러면 뭐예요? 직권. 그래서 직권 등기다. 그래서 직권. 법원 그러면 뭐예요? 명령. 명령은 뭘로? 이의신청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게 바로 요거예요. 물건의 특질, 물건의 종류, 등기부, 등기 분류. 그러면 요거 가지고 오늘 이제 진도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외워온 사람은 그냥 등기법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숙제를 확실히 해왔는지 이제 기초인문서로 하나씩 나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344페이지 등기의라는 게 나와 있어요. 등기의. 자, 등기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등기 출발점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봐봐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제 항상 제가 등기법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잡아요. 옆에다 표제부. 요게 뭐예요?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고 이렇게 한번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요. 자, 표제부 갖고 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적 파트 출발할 때는 뭐부터 잡아가야 돼요? 지적은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여기서부터 스타트하죠.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가 뭔데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쵸? 여기서부터 출발하듯이.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다? 8종류. 그러면 여기서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그래서 자꾸 여기서 끌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줘요.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는 주된 토지. 종된 토지는 양입지.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 몇 필지?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 요 좌표죠.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공통점 이름.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사실로서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번 달 컨서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것만이라도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아서 활용만 해보면 된다라는 거야. 활용만. 그러면 우리 등기부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려놨으니까 표제부 갖고 얼고. 그러면 요 위에다 살짝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해서 요 공통점이 뭐냐?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얼고 기록이 되죠. 공통점은. 등기 기록.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등기 기록이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 이게 각각의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이제 숙지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부 1처제의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1처제죠. 다처제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표제부도 몇 기록? 한 기록. 각구도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 표제부가 2기록이 되면 그게 바로 중복 등기가 되는 거야. 중복 등기. 중복 등기가 될 수 없어요. 항상 표제부도 한 기록, 각구도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 그러면 1부동산에는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1부동산에는 몇 등기다? 1등기 기록주의. 이게 그러면 일물일권제하고 비슷한 논리야. 한 필지에는 몇 개 지목이죠? 한 개의 지목, 1필, 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몇 개의 집안? 한 개의 집안. 그러면 한 부동산은 몇 개의 기록? 한 기록. 그렇죠. 그렇게 빠지는 모든 논리가 다 그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묶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등기부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굴을 편성되는 것. 이게 등기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라는 개념과 등기 기록의 개념은 어디가 더 커요? 등기부라는 개념이 더 크죠. 왜? 등기부 안에 뭐가 있다? 등기 기록이 있다라는 거야. 일반 등기부는 그럼 몇 부분? 세 부분. 표제부 갖고 얼굴 세 부분으로 편성된다.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편성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게 뭐예요? 부동산 물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 이게 떨어져요. 그럼 물적 편성주의란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제된 것 이걸 바로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 그럼 물적 편성주의란 뭐예요? 결론적으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걸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자, 그러면 등기부의 개념을 잡았고요. 이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파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등기부 부본 자료야.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니까 이 파일을 똑같이 복사해 놓은 게 그 파일 이름이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로서 이걸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되죠.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등기부 부본 개념을 잡았고요. 이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1개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 구조는 1개월을 딱 숙지해야 돼.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요 갖고는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60일. 근데 요 갖고 얼굴하고 묶어봐요. 갖고 얼굴을 또 강제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강제하느냐? 요거는 명의신탁에서 강제를 하고 있어요. 명의신탁은 몇 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느냐? 요거는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를 보면 부동산 등기법 원칙이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그러면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세 군데 있어. 자, 그럼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은 3년 이렇게 강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갖고는 무슨 건이죠?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며칠? 60일. 이렇게 떨어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감을 잡았는지 한번 봅시다.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올해 출제된 지분들이죠. 근데 이거는 이해도 이해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요 틀을 잡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요 틀 진짜 등기법을 만점 맞는 사람, 공시법을 만점 맞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을 외워야 돼요. 틀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활용해 먹고 하는 뭐 그런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시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자, 지목 변경 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1개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60일. 이렇게 빠져나가요. 요거는 문제지. 머릿속에 구조를 짜놓고 가야 돼요. 자, 표제부는 그러면 요거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갖고 얼굴은 뭐예요? 권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하나 탄생하죠. 이게 바로 권리증이 탄생하죠. 권리증이 뭐예요? 일종의 영수증이야. 영수증. 등기를 맡았다고 영수증. 그러면 영수증은 잊어먹어도 돼? 안 돼? 되죠. 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그럴 때 뭐 영수증이 없으면 뭘 확인서를 써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권리증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플러스 나왔죠?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자, 봐봐요. 자, 완전 머리에 윤곽이 잡힌 사람들은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새로운,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지 봐봐요. 완전 써먹을 수 있는지. 자, 좀 어렵지만 한번 써먹어봐요. 소유권 버전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OX.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O도 있고, 어떤 사람은 X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O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X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기의 종류 써먹는 사람들은 이제 확실히 O라고 그럴 거예요.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버전. 버전은 뭐예요? 자, 버전은 뭐예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새로운. 그러면 소유권 버전 등기란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새롭다. 그러면 소유권 버전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OX.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기입 등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하는 것. 그게 기입 등기죠. 그러면 새로운 이 의미가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뭘 작성해준다? 등기필 정보 작성. 이거는 뭐의 별표가 3개짜리가 되죠. 근데 간혹가다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봅시다. 자,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필장 차이점은 요거는 흥거. 영어는 새거 거죠. 새거. 차이점이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영어는 전산 등기부가 있을 때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고 영어는 등기필장은 과거의 등기필 정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금 사고 팔지 않고 40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등기필증이 있겠어요? 등기필증이 있겠지. 그죠? 지금 최근에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뭐 가져가요? 등기필 정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재하고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헌거, 영어는 뭐야? 새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련돼서 요 이제 개념을 자기가 완전히 이제 숙달해야 돼요. 자, 등기 기록. 여기 뭐가 있죠? 등기부. 그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그래서 너 4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가야 돼. 이걸 머릿속에 딱 윤곽을 잡아놔야 돼. 그러면 거기 밑에 가보죠. 자, 가로 2번을 가봐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자, 부동산 등기법상 용의 정의로서 1 뭐가 나오죠? 등기 기록. 그러면 한 개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거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 기록이라고 그런다. 자, 밑줄 딱 한번 꺼놓고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부는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등기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래요? 등기정보 자료를 이거라고 그러죠. 등기정보 자료를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굴 읽어봐요. 편성.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부. 그렇죠. 자, 3번의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조기억장치 줄거나야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를 뭐라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다. 자, 4번의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의 새로운, 그게 포인트야. 새로운. 벌써 그러면 에어됐으면 기입 등기하고 연관성이 있거나 연결고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작성해 주는 거죠? 등기관. 자, 법원 행정처장이 작성한 정보 이름은 틀려요. 자, 그래서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작성해주죠?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등기 기록, 등기부,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요 4가지 개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 제2조의 영어 정리를 딱 해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머릿속에 완전 숙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좀 빨리빨리 좀 숙지하라고요. 요거 보는 순간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몇 개월의 등기? 1개월. 요거는 60일. 각각 얼굴은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 그죠? 요 등기부란 그러면 요 자리 뭐예요? 편성. 그죠?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와 편성이 만났다.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보조기억장치 뭐라 그래? 등기부 부본자료. 자,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그러면 등기필정과 등기필정보는 의미상으로는 같다. 이거는 옛날 거, 요거는 새 거. 그렇게 이제 구미를 딱 잡아놓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웠으면 다시 이제 스타트를 할 때 항상 자 등기법을 건의를 들을 때 요 갖고 표제부 갖고 얼고 요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 표제부 갖고 얼고 각각을 등기기로.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뭐라 그래? 등기부. 요거 뭐예요? 여기에 대한 보조기억 장치 등기부 부본 자료. 요거는 사실의 등기. 요거는 권리의 등기로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 권리증. 그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항상 이제 등기법 스타트는 요걸부터 끊어준다라는 거. 자, 그럼 가로 3번에 한번 가보자. 자, 가로 3번에 가니까 그 밑에 기초인문서에 가로 3번 옆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부동산 등기란 또 복습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래서 요 기록이라는 게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접수와 기록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그러면 과거에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효과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요 기록 시점부터 여기 접수 시점까지 뭐가 생겨요? 이게 틈이 생기죠. 그러면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사기꾼이.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전부 개정을 가져오면서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효과는 어디로? 접수시로. 그래서 효과가 소급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급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틈이 안 벌어진다고. 그럼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기록 시점이 아니라 뭐예요? 접수 시점으로 소급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1번하고 2번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자, 1번과 관련돼서 기록 시점이 접수 시기예요. 접수 시기. 그러면 접수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그럼 봐봐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할 때? 저장된 때 줄쳐놔봐요. 저장된 때 이미. 자, 그러면 접수 시기는 뭐 할 때? 저장된 때. 자,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효력 시기와 관련돼서 자, 기록 시점이 기록한 때, 접수한 때. 접수한 때. 그게 특히 조심하라고. 자,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때. 그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봐봐요. 요 관계를 한번 따져봐봐요. 자, 등기를 맞췄어요. 요 관계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봐봐요. 효력 시기가 뭐예요? 접수한 때죠. 그럼 접수 시기는 저장된 때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효력 시기는 뭐예요? 저장된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연결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어 실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가끔가다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사람들이 X 그래요. X가 아니죠. 봐봐요. 효력 시기가 뭐 할 때죠? 접수한 때, 접수 시기가 저장될 때. 그럼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읽어봐요.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어 실력의 또 차이가 나중에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요 효력 시기는 오늘 반드시 잡아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요건 이제 두 개를 암기해야 돼.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나 써놔요. 써놨죠. 무슨 시기? 완료 시기. 자, 완료 시기와 관련돼서는 교합한 때라는 말을 써줘요. 교합한 때. 자, 옛날에는 교합이라는 말은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써놨죠? 날인. 자, 등기한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도장을 꾹 찍으면 등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야.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날인이 그러면 지금은 전산 등기부는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나중에 등기부를 발급받아봐요. 그러면 여기 위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 식별 번호가 부여돼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읽어봐요.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교합이라는 것은 무슨 시기다? 완료 시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세 개가 이제 세 개를 이제 딱 해서 정리해서 요번 달 것에 그럼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력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거기 우측에다 좀 이런 걸 한번 써봐요. 좌측 날개에다가 자, 요걸 기초공사를 좀 한번 해봐요. 자, 취소하고 처리의 관계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취소가 뭘까 같아요? 취소가. 저 지금 물어보면 취소고 철회가 뭐예요? 철회고요. 그러면 꼭 뭐예요? 다 우리 형님 이맘때 뭐 여쭤보면 뭐예요? 해지 물어보면 해지 그 다음에 이제 무효 그 다음에 추인 물어보면 손만 써요. 추인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 무효가 뭐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해제가 뭐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 철회, 읽어봐요. 해지, 그 무효, 추인, 그렇죠, 추인. 요거는 요 6개가 나중에 속석이에요.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알면서도 이상하게 아는 것 같은데도 막연하게 하니까 뭐예요? 특히 법이라는 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해지는 이미 배웠죠. 해제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그럼 공통점은 계약, 그죠? 차이점은 요거는 일시적, 요거는 계속적, 그죠? 계약, 이거는 계약에서만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소와 처리의 관계는 뭘까요? 기준은. 자, 여기 옆에다 써놔요. 자, 그러면 취소는 법률효과 발생 후에,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전 단계에 해주는 거야. 전 단계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왜 그러면 취소하고 철회를 우리가 나눠 봐야 되느냐? 취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후, 철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전.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활용을 해 먹을 수 있나 봐봐요. 여기가 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철회. 등기 철회는 언제 할까요? 등기 철회는. 그러면 활용을 못 해먹고 있잖아. 그죠? 여기가 봐요. 취소는 뭐라고? 법률효과 발생 후.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전. 그러면 등기 철회는 언제 한다? 읽어봐요. 완료 시기. 완료 시기가 언제예요? 교합한 때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등기 철회는 언제 한다? 완료 전 단계 해주는 거죠. 완료 전에 해주는 게 뭐예요? 등기 철회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 철회는 언제 한다? 교합 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합 전.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와 처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나눠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요. 취소는 뭐예요? 법률효과 발생 후. 처리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쓰고, 붙이고, 받고, 읽는다. 이게 뭐예요? 어사표시 단계야. 단계. 자, 쓰고가 뭘까요? 편지지에 색칠한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이걸 한자로 원치면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표백주의라고 그래. 표백. 무슨지? 표백. 겉으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붙이고 그러니까 읽어봐요.
발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발신주의라고 그래. 자, 여기 봐봐요. 바꿔가 뭐예요? 도달한다. 그래서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내용을 읽는다. 내용을 숙지한다. 그래서 내용을 뭐한다? 요지한다. 무슨 주의? 요지주의가 돼. 그럼 어사표시 단계는 읽어봐요. 네 단계가 있죠. 쓰고, 붙이고, 바꿔, 읽는다. 무슨 주의?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냐? 도달주의야. 그럼 어사표시 처리는 언제 해? 도달 전에. 그렇죠. 도달 전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취소하고 처리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취소하고 처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기초공사를 좀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취소는 읽어봐요. 법률효과 발생 후, 처리는 법률효과 발생 전. 자, 기동량 해놔요. 우리 어사표시 단계는 읽어봐요. 쓰고, 붙이고, 바꿔, 읽는다. 쓰고, 표백주의, 붙이고, 발신주의, 바꿔, 도달주의, 읽는다. 요지주의.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언제로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주의. 그러면 도달주의가 빨라요? 발신주의가 빨라요? 발신주의. 그러면 도달주의 A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래서 발신주의는 거리의 신속을 여할 때 발신주의를 채택한다라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요. 오늘은 자꾸 기동량을 해놔요. 들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반드시 기동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취소와 처리의 관계. 요거 한번 따져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써놔요. 자, 여기에서 이제 취소 사유는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어. 법정 취소 사유. 법정 취소 사유. 자, 법정 약정 취소 사유는 없어요.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 법정은 아까 뭐라 그랬죠? 법률 규정. 그럼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냐? 몇 개냐? 자, 요 옆에다가 딱 써놔서 빨리 오더라고. 자, 이렇게 써서 사행시를 한번 적어보자고. 제작사강. 제작사강 344페이지 참고용으로 써놓고. 자, 제가 뭐냐면 이거는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차고, 요거는 사기, 강박. 이거 4개밖에 없어. 법정취소 사유. 약정취소 사유는 없다라는. 1년 내내 공부하는데 법정취소 사유 이것도 모르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정취소 사유는 몇 개? 4개. 읽어봐요. 제작사강. 그러면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는 뭘까요? 제한능력자야. 그러면 읽어봐요. 취소사유가 돼. 취소사유 중에서도 절대적 취소사유가 돼. 요거는 무슨 취소사유? 절대적 취소. 요거는 상대적 취소야. 상대적 취소 사유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 취소 무효라고 그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법정 취소 사유 4개. 그러면 4개 읽어봐요. 제착사강. 1년 내내 공부하는데 법정 취소 사유 4개도 모르고 시험장 가는 사람이 수두룩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감 잡았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암기하라고. 읽어봐요. 제착사강. 그러면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다? 4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접수시기 뭐 할 때? 저장된 때. 효력시기. 접수한 때. 완료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취소와 처리의 기준은 법률효과 발생 후. 청철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 철회가 등기법에서 뭐로 나눠지느냐? 뭐가 똑같아지느냐? 뭐라고 써놨죠? 등기 취하. 취하가 뭐하고 똑같아? 읽어봐요. 등기의 철회랑 같은 말이거든. 철회랑.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의 취하는 언제 완료? 전에 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나중에 연결될 거니까. 그러니까 취소 처리의 기준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법정 취소 사유 다시 암기하고 가죠. 읽어봐요. 제착사강.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차고, 자기, 강박.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 취소, 요거는 상대적 취소.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 4개. 그럼 취소는 법정 취소와 약정 취소가 있다. 어때? X. 약정 취소는 없어요. 무슨 취소 사유?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345페이지로 가서 자, 그러면 제2절 등기 대상 찾았어요? 대상.
자, 등기 대상으로서 1. 등기돼야 할 물건 줄 쳐놔봐요. 물건. 자, 물건과 관련돼서 뭐 대표는 우리 이야기했죠. 우리 물건은 그러면 뭐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읽어봐요.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이야.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거정, 작물. 그래서 우측 봐봐요. 방주에. 자, 부동산.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거정, 작물을 말한다. 정착물 중에 대표 선수가 건물. 이렇게 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99조에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잡아줬어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거정, 작물을 말한다. 정착물 중에 뭐예요? 대표가 건물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갑입니다. 갑토지죠. 갑토지. 근데 어느 날 와서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 걸게요? 자, 그럼 나무 소유자는 누굴 겁니까? 갑 걸까요? 갑. 왜냐면 요거 뭐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 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특별한 권한 없이 어디 남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더라도 누구 거다? 갑 거라는 거야. 갑. 이게 올해 민법 2.5점짜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느 날 갑이 뭐예요? 갑이 토지가 있어요. 어느 날 어디 와서 건물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얼 거죠. 그러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갑이 어한테 와서 읽어봐요.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퇴거 명령은 안 돼. 왜? 퇴거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올 거니까, 그죠? 근데 갑이 어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죠? 철거 명령은 가능하죠. 남의 토지에 거집을 질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철거가 뭘까요? 이게 아까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이야.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죠? 반환, 제거, 예방.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제거 청구권이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퇴거와 철거는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가로 1번 읽어봐요. 토지 찾아세요. 토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놔봐요. 토지 옆에다가 뭐예요? 이거죠. 필지라고 딱 써놔요. 토지는 뭘로 써? 필지로 써. 그죠? 필지. 자,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그렇죠. 필지. 그죠? 자, 가로 2번에 가니까 정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로 1번과 관련돼서 건물은 그 옆에 우측 방주에다가 뭐라고 하나 딱 써놔요. 옆에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자, 건물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본서도 나오니까 항상 방주를 활용해요. 방주. 이게 방주라고 그래요. 방주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내용이고 본문이고 여기 이제 뭐예요? 좌측 방주, 요거는 우측 방주. 그러면 주로 내용에다 하지 말고 방주에다 여백에다 살짝 정리하는 놈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영어에서 이거는 좌측 날개, 이걸 우측 날개라고 그래. 그러면 건물 옆에 가니까 뭐에 날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요쪽 옆에다가 딱 세 개를 정리해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 써요. 내용 생각하지 말고. 자, 정착성을 해야 돼. 자, 건물. 그 다음에 2번째, 애기 분단성이라는 거야. 애기 분단성. 자, 세 번째, 용도성. 요렇게 딱 써놔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딱 써놔요. 일단 써놓고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달아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머지는 이해를 해봐요. 자, 무슨 대장이 있어요? 토지대장.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으면 토지등기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건물 등기부의 건축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죠. 근데 대장은 읽어봐요. 건축물 대장이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토지 대장이면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축물 대장이면 건축물 등기부라고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물하고 건축물이 약간 의미가 다른가 보다. 그죠? 다른가 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뭘까요? 기둥. 그죠? 괜찮아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기 뭐예요?
지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둥만 있고 요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지붕만 있고 건축물이 있다 해서 모두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건축물 중에서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읽어봐요. 정착성, 계기 분단성,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만 건물로서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의미와 건물이라는 개념 중 어디가 넓을까요? 건축물이 넓죠. 그렇잖아. 건축물이 바운더리가 좀 넓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약간 이제 살을 붙여보죠. 청강이 드는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바깥 애자. 그러면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공기 기자예요. 공기 기자. 그러면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러면 가로 열고 써요. 이제 약간 살을 붙여야 되겠죠.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붕과 주벽. 자, 지붕과 주벽이 없다면 또 등기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무슨 성?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자, 그러면 요 주벽과 관련돼서 조심할 게 하나, 우리가 적어 놓을 게 하나가 있어요. 요게 뭐냐? 뭐라고 써놨죠? 개방형 축사. 이걸 조심해라는 거야. 개방형 축사. 자, 개방형 축사라는 것은 개방이 됐다라는 것은 뭐가 없을까요? 벽이 없겠죠. 근데 제가 봐봐요. 이렇게 이제 여기 개방형 축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붕이 있고 여기 울타리가 있어요. 여기 소가 있어요. 자, 소가 있으면 원래는 자 개방이 된다면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개방이 되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개방형 축사도 등기해주자. 왜? 축산 농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개방형 축사가 등기되기 위해서는 자 요거는 우사해야 돼요. 우사가 뭐예요? 소. 그렇죠. 소. 그 다음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때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개방형 축사가 그러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원칙상은 안 돼야 되겠죠. 그럼 특별법이 제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우사야 돈사야? 우사.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갖고만 요걸 외우면 암기할 사유가 팍 줄어들어 버려. 근데 우리 형님들은 등기되는 토지, 등기되는 건물 이걸 외울 생각을 하지 요 요건을 외울 생각을 안 한다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잠시 우리 정리하고 쉬었다가 해봅시다. 읽어봐요. 주유소 캐노피. 읽어봐요. 캐노피가 뭘까요? 이게 지붕이야, 지붕. 그렇죠, 지붕. 지붕이에요. 지붕.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이게 뭐예요? 비행기. 이제 제대로 하네요. 한번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 요거. 요 비행기 조정석이 뭐예요? 캐노피죠.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주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공군이죠. 공군. 6개월이죠.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뭐예요? 자, 학교를 뭐예요? 휴학하고 군대를 갔는데 공군에 입대해서 6개월 뭐예요? 수능 만점짜리가 하나 나왔네. 수능 만점짜리가 나왔어요. 요즘 군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부도 시켜주고 공부도 다시 군대 갈래요. 다시 군대 갈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공부 봐봐요. 6개월 만에 수능 만점짜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특이한 사람이 만점짜리 두 분이 계시죠. 하나는 공군 입대해서 6개월 만에 만점짜리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저기 모 고등학교 뭐예요? 백혈병 걸린데도 수능 만점. 그럼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시 타임머신 타고 저기 고3으로 가보세요. 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수능 다 만점 맞을 거야. 만점 맞을 겁니다. 옛날에 고3 요 정도로 공인중개사 할 정도로 열심히 하면 수능은 누구나 만점 맞을 거야. 만점 맞을. 그래서 나름대로 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만 봐봐요. 어떤 사람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만 해오고 어떤 사람 봐요. 주유소 캐노피는 지붕이거나 근데 주벽이 없구나.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하고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령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요령.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하고 좀 쉬었다 들어가죠.
자, 가로 1번의 토지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필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두 번째 필지라는 키워드가 딱 보여요. 필지. 그래서 중심키를 한번 딱 걸어보나. 동그라미 1번에 필지 보이죠? 그러면 가로 2번에 그러면 건물로서 있네요.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래서 2번의 요건에서 거기 애기 분단성 줄 한번 꺼놔봐요. 밑에 무슨 그 밑에 바로 무슨 성이 있어요? 용도성. 밑에는 정착성. 그러면 건물로서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원칙상 갖춰야 돼. 읽어봐요. 무슨 성? 정착성, 애기 분단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겠죠.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우사, 200제곱미터 초간, 개방형, 축사. 건물에 뭐 해야 돼? 용도에 맞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비닐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왜요?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모델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성이 없어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자기가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요 정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는 뭘로서?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그럼 지붕과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 우사해야 되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임목은 대상은 임목 등기부로 간다라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밖에 없다. 토지와 건물 뿐이라는 거야. 뿐이라는 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공통점을 읽어봐요. 뭘로? 부동산.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사는 뭐야? 인도. 둘 다 그러면 무슨 기능은 있다? 공시 기능은 있다. 공시 방법은 차이가 나타나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뭐야? 인도. 거기까지입니다. 좀 쉬어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